안녕하세요. 저와 남편 모두 35살의 아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시험관은 몇 번 시도했고, 아이를 가지려고 꾸준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냥 제가 난자 추출한 거 폐기해버리라고 했어요. 네, 우리 부부는 35살 때 아이 갖기를 포기했죠. 지금 저와 남편은 42살, 저는 여전히 아이는 없고 남편에겐 아이가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는 저에게 말고 딴 년한테 낳아온 혼외자가 있어요. 이 남편과 상간녀가 애를 낳고 끊임없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지요. 남편은 애도 낳았고 돈 줄 테니까 이혼해달라고 해요. 상간녀, 그 애 낳았다는 여자도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그년이 오히려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애를 들이밀며 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쭉 그래왔어요. 예, 아이는 이제 6살이에요. 내년에 학교 들어가죠. 이혼을 할 거예요. 저도 역겨워서 이 남자와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남자를 사랑한다며 그렇게 말하면서 이혼해 주지 않고 있었어요. 누구 좋으라고 조강지처 자리를 내놔요. 우리나라에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먹히지 않아요. 알고도 계시죠? 하지만 유책 배우자면서도 이혼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패소가 당연하지만 이렇게 적반하장 앞발이로 나오는 건 대개 조강지처가 이래저래 충격받아 지쳐다가 떨어지길 바래서랍니다. 이는 반대로 저만 마음 단단히 먹으면 두 노년을 물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노년이 들이대며 내 자리 내놓으라 무기로 쓰는 아이, 곧 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오로지 두 남녀 적반하장의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살살 뜯어낼 거 뜯어내고 애태워 안달복달하게 만든 지난 7년의 이야기를 할게요. 35, 제가 아이 갖겠다고 발 동동거리는 동안 남편은 사실 방관자나 다름없었어요. 시험관 아기는 번번이 착상에 실패하고 미끄러져 내려버리고 매번 그때마다 배에 움켜쥐며 울던 저를 무덤덤하게 바라보며 아이가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던 사람이었죠. 저도 그 말에 힘입어 난자 폐기를 부탁하며 마음 접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웬일인지 그때부터 회사를 핑계대며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제게 이혼을 해달라더군요. 싫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임신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아이, 그 여자는 이렇게나 수월하게 갖지 않냐며 저를 성녀 취급하며 돈은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 이혼해달랍디다. 35 그나마 젊다면 젊은 나이니 자기 옆에서 시들지 말고 내가 애를 못 낳으면 애 딸린 괜찮은 호래비를 찾아 떠나랍니다. 싫다고 했죠. 그러니 따귀가 날아오더라고요. 애 못 낳는 저 때문에 자기까지 피해를 봐야 하냐며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 아이를 무기 삼아 이혼을 요구했어요. 시부모들도 놈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한통속이 되어 가문 대 끊어놓을 것이냐. 이혼해주면 자기네들이 한미천 쥐어주마 하시더라고요. 못한다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 사랑한다고요. 그러니 악다구니를 떨며 저를 쥐어뜯더라고요. 남편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다뇨. 달려들던 변호사들도 뭔가 흠잡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 다 문제거리라 흠잡으니 저는 이 남자에게 문제거리고 골칫거리고 세상 제일 못되고 못난 여자였지요. 제가 이때 변호사님께 들은 조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을 거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는 거라더이다. 절대로 복수의 감정으로 버티는 것을 들키지 말라더군요. 그저 제가 할 말은 나는 아직도 사랑한다. 죽여버리고 싶어도 제가 할 말은 사랑한다 그뿐이죠. 저 이혼소송 진행 중일 때 남편의 애를 가지고 애를 낳은 상간녀가 얘를 강보에 척 쌓고 왔습니다.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그날 처음 봤어요. 집이 지방 어느 유지라고 제법 살 만큼 사는지 가게 잘해서 운영한다는데 건물 하나가 직거래요. 어찌나 당당하게 이혼하세요 하는지. 탁자에 봉투를 딱 놔두고는 아들이라고 애 없어 난린 집에 귀한 아들이라 남편이면 남편 집에서 더 애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방금 나왔다며 남편네 가족들 들리기로 했다며 일어서는데 제가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 했죠.
나 아직 그 남자 사랑한다고 못한다 했죠. 애가 문제냐? 그럼 그 애를 나에게 다오. 내 목숨처럼 귀히 키우겠다고요. 그랬더니 그대로 달려들어서 갖은 욕을 하면서 제 머리를 쥐어뜯고 귀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힘없이 엉엉 통곡하며 우는 저를 두고 그녀는 득이양양하게 당장 이혼하라며 저를 닥달하고 발로 찼고, 저는 이제 막 태어난 생명을 하는 어미 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모진 말을 주워 담느냐며 그 여자에게 나는 비록 아이는 없지만 내 가정을 위해 지키고 버틸 거라 했죠. 아이 인생이 걸리거든 내 이쁘고 소중하게 키워줄 테니 제게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진 마음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면서요. 그년이 니녀는 이미 이 집에서 죽은 축임인데 자존심도 없냐며 마지막까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제가 속 터진다고요? 왜 맞아주냐고요? 변호사님이 그런 거 다 녹음해가지고 오라셨거든요. 아직 재판 이혼 중인데 저 여자도 그래선 안 되죠.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 나갈까 보냐. 급한 마음에 저지른 모양인데 네, 안 떨어져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이날 녹음 기록을 근거로 해서 쌍간녀를 폭행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의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며 저도 강하게 응수했고, 딱히 애 엄마 감방살이나 처벌을 원한 것이 아니니 잘 생각하라 해서 고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두둑하게 돈 받아냈습니다. 그쪽 변호사가 더 유능하기야 하겠지만 유책 배우자와 관여된 상간녀에 그 여자가 나불나불 주워 섬긴 제게 상처를 주기 위해 했던 모든 말들은 오히려 그 자신이 얼마나 못된 년인지 까발리는 것에 불과하죠. 그들이 그렇게나 바라는 이혼 재판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그로 인해 상처받고 물러서면 그들이 이기겠지만 저를 지쳐 나가게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줄 수는 없었어요. 1년 반을 질질 끈 재판에선 당연히 제가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한다. 저쪽의 유책 배우자 이혼 신청은 기각되어 승소했고 저는 저 여자를 상간녀 소송하고 아이란 존재는 빼도 박도 못할 바람에 진 거라 두둑하게 뜯어냈어요. 그들의 소중한 아이는 출생신고 없이 1살이 되었지요. 이혼을 왜 해줍니까? 뜯어낼 거 뜯어내고 쏙 썩일 거 다 썩을 겁니다. 이혼이 흔한 세상에 누가 재판까지 불려갈까요? 더구나 유책 배우자 부름받고요. 제가 쏙 썩는 만큼 저 사람들 속도 바짝 쏙 썩일 겁니다. 애가 닿는 것은 제가 아니죠. 돈 없는 여자도 아니고 이번에는 남편을 시켜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게 돌린 집문서를 해가지고 와서는 제게 쥐어줍디다. 제발 서류만 정리해달라고. 아이는 1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못하고 돌잔치를 했다며 아이가 무슨 죄냐고 저에게 피해자인 척 설득하고 눈물로 부탁하더라고요.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 부모가 잘못한 거죠. 제가 이혼해줄 테니 집 4개 달라 한 적 없습니다. 저들이 똥줄 타서 제게 받쳐댄 거죠. 절대로 나는 이혼해줄 생각 없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 용서해줄 테니 돌아오라. 마음에는 없지만 변호사님이 가르쳐준 말을 앵무새처럼 하니 이 남자가 바로 안면 바꾸고 폭언을 하면서 손대면 바로 제게 반격당할 것을 알고는 차마 저를 때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지요. 집만 받고 묵묵부답인 저에게 또 그 여자가 쳐들어와서 한바탕 소란을 하기에 이번엔 저도 못다한 드자비를 같이 해줬습니다. 저를 거지 취급하면서 머리를 잡기에 그래 저는 돈 많은 년이 뭐가 아쉬워 유부남과 놀아나고 그 애새끼를 낳았냐 같이 잡아줬습니다. 제 뺨을 치면서 성녀 운운하기에 저도 그년의 뺨을 되받아치며 유부남하고 붙어 미혼모가 된 주제에 그 자식 손가락질은 두려워 지 호적에도 못 올리는 날라리 찐따 같은 년이라고 욕해줬죠. 너야말로 뭐가 아쉬워 이러니? 유부남하고 뒹굴면서 얘네가 생각하는 난년이 그 애네 엄마 호적에 올리는 거 무서워? 손가락질 받을까봐?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이야? 몸뚱이 굴리는 건 미아리 년인데 호적이며 가져간 게 따지는 것은 양반집 교수네. 그럴 각오도 없이 유부남과 붙어먹으면서 애를 낳았어? 너 돈 많잖아. 당당하게 네 성 물려줘. 남들이 뭐라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허울뿐인 내 남편은 내게 남겨놓고 알맹이는 너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게 대수야? 잘난 척 다 하면서 고리타분하기는. 야, 집도 네 이름으로 돌려줬잖아. 요즘 집값 장난 아니게 올라서 한미천 단단히 챙겼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냥 이혼하고 다른 남자 찾아가. 이수모를 당하고 왜 살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른 남자 찾으라고. 서류만 정리해주면 내가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줄게. 정말이야. 그냥 떨어져 나가줘라. 우리 애기는 무슨 죄야. 내 새끼는 아직도 출생신고도 못했어. 내가 낳아달래 한 것도 아닌 아이를 들이대며 물러서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서로 치고받고 했기에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지금 너와 한 모든 것은 다 녹음됐다. 어차피 너나 나나 같이 잡긴 했지만 네가 나 폭행으로 고소할 것 같아서 나 지금 진단서 때려가는데 손잡고 같이 갈래? 하니 제 기세에 질렸는지 휑하니 가더라고요. 커다란 에스테틱 샵을 하는 그 여자는 건물 하나 통째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부남하고 붙어먹는 상하년 치곤 힘든 상대였어요. 시어머니가 간간히 찾아와서는 어느 날은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 사모님처럼 돈 봉투를 두둑하게 내놓고 생각해봐라. 너도 새 출발해야잖니. 차 한 잔 훌쩍 마시고 가고 어느 날은 현관문 열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드자비를 하곤 했는데 다 늙어 빠진 노인네들 저도 속으로 꾹꾹 악으로 참던 시절이라 같이 드자비하고 악을 쓰며 쥐어뜯었습니다. 늘 와서 하는 소리 뻔하고 그분들도 저 버틸 거 뻔히 알지만 그 여자한테 등 떠밀려 왔는지 아니면 손주 때문인지 끈질기게 오고 가고 하셨습니다. 하도 긴 시간을 끄니 그 아이는 이제 몇 살이에요 물어보니 이제 놀이방 다닌답니다. 이제 곧 유치원 들어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똥줄이 타는 모양이더라고요. 애기 어미가 아주 난리라며 아이가 뭐가 모자라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눈치 보면 살아야 하냐고 절 붙들고 하소연하기에 아니 이 좋은 세상이 무슨 걱정이냐고 어머니 호주에 올리고 떳떳하게 키우면 되지 뭐가 문제냐 그럴 각오도 안 했답니까? 하면 김씨 사수님 왜 다른 성을 따르냐면 펄쩍 여자는 여자대로 지 이름 지성으로 지 아들 이름 해내긴 싫은가 보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부모네 시골 땅이 팔렸다며 그거 그대로 들고 와서 놓고 갑디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 넣어두라고. 넣어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시대요. 세월이 흐를수록 돈 잘 번다는 새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주는 기쁨과 반가움은 무뎌지죠. 이게 무슨 죄다짐인지 모르겠다며 양심은 있어서인지 자기들도 여기저기 들은 말은 있다며 지 아들놈이 죽일 놈이라고 가끔씩은 하소연도 하시고 아이 사진 가끔 보여주시는데 아이는 5살인데도 혼외자로 남아있어요.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요.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저는 쟤네한테 뜯어낸 돈으로 가끔씩 기분 전환하며 가끔씩 친구 모임 나가 정보 수집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 방면 이야기 공부해가며 살았죠. 뻔질나게 시어머니 다녀간다 싶었더니만 아이 엄마가 또 한 번 와서 갖은 행패를 부리러 쳐들어왔어요. 아이 유치원 문제로요. 좋은 사립유치원 뒷작업으로 수작 부려놓은 모양인데 애기 서류가 구비가 안 되고 여기 대충 거짓으로 넣을 곳이 아니라 참다 옮겨줘. 인연이 저를 이리저리 머리 쥐어뜯으며 화풀이를 하게 저도 달려들어 못된 년과 치고받고 했지요. 죽어 이년아. 남편한테 버림받아 애기도 못 낳아. 그러면서 이혼도 안 해준다고 뻗대고 왜 사니 이년아. 기어이 버티고 앉아서 우리 애 이렇게 만들고 죽어. 이 개년아 죽어. 돈 많으면 뭐하며 건물 통째로 사업 굴려봤지 뭐해. 내가 있는 한 넌 유부남하고 붙어 애 낳고 사는 돈꺼녀일 뿐이지. 화장으로 본성과 인생이 추하고 천한 것이 감춰지니 이년아. 원장님 사장님 소리 듣는 네 집에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년아. 네가 어디라고 유치원 들어가네 만에 조강지처인 날 붙들고 얘기하니 이 미친 거사. 이혼하라 마라 지난 6년을 지랄을 치더니 하다 바람 피워 낳은 네 새끼 유치원 못 들어간다고 날 찾아와 이년아? 저는 일부러 사업하는 이 여자 얼굴 위주로 쥐어 뜯어놨습니다. 손톱으로 핥히고 주먹으로 코와 눈탱이 위주로 손을 휘둘렀지요. 객값이야 서로 주고받는 바 조금 더 물어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휘두른 손에 코를 정통으로 맞았는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지는데 2년 본판인 줄 알았는데 코 세운 모양입니다. 참 가지가지한다 싶어 이렇게 보니 코에서 뭐가 빠져나와 있는데 주섬주섬 손으로 짚어보더니 깨악거리다 그 꼴을 해서 뛰어나가대요. 하나도 별스럽다. 저도 이쯤 하면 달라졌나 싶었는데 다시 저 지랄이라 저 여자가 하는 에스테틱 가게와 홈페이지에 이 원장 여자가
유부남과 바람난 조강지처를 6년 넘게 이혼하라 닥달하며 애까지 낳아서 그거 빌미로 집까지 쫓아다니며 아직도 주먹다짐을 한다며 제 멍든 사지를 첨부하여 대잡으로 붙이고 글을 게시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 떼어내지고 글은 삭제가 되었지만 여자 고객이 태반인 업장이라 소문이 퍼졌고 제가 방금도 사우나라 서로 부상을 입어서 당분간 얼굴 보기 힘들 것이다. 기재한 대로 한동안 가게에 나오지 않아서 소문은 제법 신빙성 있게 퍼졌지요. 인연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유부남과 바람난 혼외자 아이까지 낳은 여자에게 명예란 것이 있는지 200 벌금 나왔는데 까짓것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저들은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데 저만 법 지켜가며 곱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 류의 소문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죠. 이 여자가 잘 나가고 예쁜 옷 좋은 차 타고 지나가면 시세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며 후려칩니다. 아이와 남편 이 여자 대동하여 즐거운 모습을 아무리 보여도 곧 뒤돌아 바람난 년놈들이 낳은 애새끼일 뿐이죠. 돈은 많이 가져서 아쉬울 것이 없는 년이라 수군수군 남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무서운 모양에 지 스스로 걸리는 것이 있으니 남이 이야기하는 것에 더 민감하겠죠. 저는 절대 기죽지 않는다. 나 건드리면 너희가 더 잃을 것이 많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제 편입니다. 그러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주말에 이 인간 어머니와 남자, 깝치다가 코 나가서 도망간 상간녀 인형과 어린 아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아마 그 아이겠죠. 저 설득하라고 시어머니가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 아이였죠. 신랑 제법 닮았습디다. 아이가 있어서 험한 꼴은 안 보이겠지. 나름 안심했고 다들 표정이 제법 진지해서는 앉으라시니 앉지도 않고 머뭇거립디다. 아이를 저기 아빠 서재를 쓰는 방에 가서 놀고 있으라 들여보내더니 제게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남편이 꿇으니 시어머니 그리고 이 여자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무슨 부탁인지 뻔히 하기에 저는 그냥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려놨습니다. 커피를 타가지고 오는 동안까지 그 셋이 쪼르르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방으로 간 아이,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죠. 유치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어머니. 엄마 성 따르게 한 발 물러서고 일단 출생신고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이름 석자에 엄마 성까지 넣어 내자 이름도 있는 세상이에요. 어째들 그렇게 다 가지려고만 해요? 꼭 아파서 물려줘야 이 사람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커다란 사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코는 다 나았나 보네? 아니, 코에 뭐 집어넣은 사람이 겁도 없이 먼저 그렇게 사람 쥐어뜯으면 안 되지. 유치원 보내고 안 보내고 그렇게 대단한 문제였나? 사람이 한 치 앞도 모르고 말이지.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우습네. 다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에게 막무가내로 이혼 요구하고 소송 때렸던 거 다 내가 잘못한 일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아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전에 정리하려고 내가 정말 개자식 짓을 했어. 내가 내 욕심만 차렸어. 지난 시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저 내 욕심 아이 법적으로 마무리해야겠다 싶은 마음만 앞서서 몹쓸 짓을 했어. 미안해. 하지만 저 아이 학교는 보내야지. 제발 아이는 부모제로 벌써 입방아이 오르내리는데 아이 인생을 봐서라도 물러나줘. 내 인생 내내 감사히 여기고 은혜 갚을게 제발. 아가 부탁이다. 얘가 무슨 죄니? 학교는 보내야지.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아비 없는 엄마 호적에 올라간 애는 기 못 편다. 뻔히 아비며 친가가 있는데 왜 엄마 상을 따라? 이놈들이 물론 바람 피워서 그지랄을 했지만서도 이것도 다 운명이겠거니. 너에게 잘못한 지난 세월들 우리가 미안하다. 그거 다 갚으마. 우리가 그리고 이것들도 다 내게 상처 주고 몹쓸 짓 한 거 돈으로나마 보상하마. 제발 아이 봐서 서류 정리 좀 해줘라 아가. 어머님이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흘며 손을 싹싹 비시자 남편 놈도 옆에서 훌쩍거리며 제발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울며 불며 빌더라고요. 이제 막 바람나고 애 나온다. 얼른 이혼하고 결혼하자. 머릿속 계획이 설계될 때야 욕심에 눈멀어 눈에 뵈는 것이 없었겠죠. 이혼 한 해 만에 지난 시간 재판만 1년 6개월.
아이 커가는 거 보면서 까르륵 거리면서도 법적으로 이러저러지도 못한 세월. 막상 남녀 붙어 살면 아무리 좋았어도 다 거기서 거기죠. 이제 좀 차분해진 건지 아니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인지 가만히 눈빛을 보니 진심이더군요. 제법 늙은 이 사람과 저 35 팔팔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42 부록 넘어가니 저도 지 삶에 대한 회한이란 게 있었는지 지금은 바람난 내 남편이 아니라 애새끼 단지 호적이라도 올려주려 부탁하러 온 애비일 뿐이더라고요. 상간녀가 여전히 입 다물고 입술을 꼭 깨물고 있기에 넌 할 말 없어? 하니 울음을 빵 터뜨리면서 흐느끼면서 잘못했어요, 언니. 내가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알아요. 내가 못된 년인 것도 알아요. 나도 모르게 일단 이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시작도 말았어야 하는데 시작하고부터 그저 적으로 돌리고 그저 쉽게 이혼만 시키고 나만 살려고 했어요. 내가 못된 년이에요. 뺏어서라도 가지려고 했어요. 내 돈으로 그거 이용해서 뺏으면 뺏어질 줄 알았어요. 언니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 그거 우리가 막 나가면 나갈수록 언니가 더 깊이 뿌리 박는 거 알면서도 뻗대고 지랄쳤어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머리 조아리고 부탁하고 잘못했다 했어야 하는 거 아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거 못했어요. 하기 싫었어요. 알량한 자존심에. 인연이 다시 고쳐 앉으며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꾸벅꾸벅 몸을 주걱거리며 비는데 이 여자도 오늘은 제 남편과 바람이 난 년이 아니라 애미의 모습으로 빌고 있더군요. 우리 아이 내년에 학교 들어가게 서류 정리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요. 가게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면 그렇게 할게요. 우리의 출생신고나 흠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성 따르기만 해주세요. 뭐 하나라도 남들과 다르면 사회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아시잖아요. 아이, 이 사람 많이 닮았네. 커피나 들어. 우리 셋 전생에 무슨 악연으로 엮였는지 참 지루한 싸움이었다, 그치? 이 사람들이 절 찾아오나 안 오나 내년에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어차피 이혼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불러내 여자가 큰엄마라 부르라 하는 것을 아니라고 그저 잠시 스쳐가는 아줌마니 아가는 알 필요 없다 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다음날 서류를 준비해서 오라 했죠. 그동안 제가 저들로부터 받아낸 거 저를 구슬린답시고 집이며 봉투며 상간녀 소송에서 타낸 것도 쏠쏠한데 이혼서를 작성하고 건네주자 놈과 여자가 정말 고맙다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쥐어준 봉투는 더더욱 두툼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혼해줄 생각이었다 했어도 숙려기간 지나 최종일 날 번복하는 사례가 많다고 법조계 사람들에게 조언이랍시고 주워들었는지 부디 마지막까지 잘 부탁한다고 지들이 한 짓이 있어서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숙려기간 내내 놈과 년이 어찌나 선물 공세를 퍼부어대는지 문턱이 달았지요. 감사히 받아 챙겼습니다. 바람난 년 돈이 많아 좋긴 하네요. 지난 지루한 6년간의 지루한 싸움 덕에 가슴앓이하고 씩씩한 척 했어도 속은 썩어 문드러졌으니까요. 이것도 제 전리품이죠. 저도 절름발이 결혼생활 끝내 후련합니다. 상처받은 조강지처 저는 그거 되게 싫었습니다. 뻔뻔스러운 바람핀 사람들보다 독한 마음으로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니 저 독한 것들에게 사과도 받고 눈물도 보게 됩디다. 저것들 아이 학교 가나 안 가나 저도 눈 딱 감으면 상관할 바도 아니었지만 이쯤에서 물러나주는 것도 덕이겠죠. 5년 전에 받은 집값만큼 파랗게 올라서 노후 자금 빵빵하니 챙겨서 저도 버틴 보람이 있습니다. 조강지자들 화이팅입니다. 바람난 남편은 애저녁에 몹쓸 거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실속이라도 챙깁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